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아빠 안잔다님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지도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 거의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앞에 얘기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소개를 못 드리다가 네, 오늘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다들 안녕. 안녕. 네, 다다가 오늘 제가 평소에 그 인사할 때 다다가 저쪽에서 자고 있거나 혼자 놀고 있거나 이런 식인데 오늘 계속 안아달라고 투정을 부려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다다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다다 얼굴 보이니까 더 좋으시죠? 네. 그렇다면 다다를 안은 채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집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집은 산속 깊은 시골 중에 시골에 있었습니다. 이전 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사간 집은 외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집으로 사용하셨던 곳이었죠. 그 집을 대충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만 공사해서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 만한 터는 아니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약 15년 정도 살았는데 집터가 좋지 않아 외부 강사나 목사님을 초청해도 한 번 오신 이후로는 다시 오시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이 집은 터가 너무 안 좋네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집을 방문하셨던 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집에서 제 동생이 겪은 일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시골이었지만 몇 안 되는 학원과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어요. 서로 학교 끝나는 시간도 학원이나 체육관에서 끝나는 시간도 달랐기 때문에 집에 오는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고속버스 운전을 하셔서 대부분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오셨고 어떤 날에는 오시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격주로 야근을 하셨기 때문에 동생과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많이 보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비싼 흑백폰을 사다 주셨습니다. 동생을 잘 챙기라고 하셨죠. 대부분 동생은 저녁 6시쯤부터 혼자 집에 있었고, 저는 학원과 체육관이 끝나고 8시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7시쯤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 엄마 오늘 일 간 거 맞지? 왜? 오늘 엄마 아빠 없는 날인데? 창문에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려고 해. 어? 할머니 아니야? 외할머니겠지. 아니야, 형. 할머니 모습이 아니야. 빨리 와주면 안 돼? 형이 지금 바로 출발할게. 저는 조금 귀찮았지만 동생이 울먹이며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전화 너머로 개 짖는 소리도 들려서 저는 곧바로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골이라 건너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 나이 때 스쿠터를 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아무튼 빨간색 스쿠터를 타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까 동생은 안방 이불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제가 오는 소리에 마음이 놓였는지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희 집 뒤편에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다 쓰러져가는 돼지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축사 한켠에 개 한 마리를 키웠죠.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그 축사가 눈앞에 보였고 그 축사로 들어와 저희 집 뒷창문을 보려면
여간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을 통해서 가거나 과수원 쪽으로 들어와야 저희 집 뒤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굳이 집 대문을 두고 뒤쪽으로 갔다거나 그 시간에 과수원의 가시울타리를 타고 넘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뒷문을 열고 누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을 진정시키고 밥을 차려 먹었어요. 뒷창문은 불투명하게 실루엣만 보이는 창문이었는데 동생은 분명 머리가 긴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마을에는 긴 머리를 한 사람은 고사하고 아줌마라 불릴 만한 40, 50대 여성분도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만약 사람이었다고 해도 왜 굳이 뒤쪽으로 가서 안방 창문을 들여다본 것일까요? 네, 아빠 안 잔다님의 사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빠 안 잔다님의 동생분이 어릴 때 안방 창문에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실루엣을 보고 아빠 안 잔다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 무섭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안방 창문 뒤편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소였고 굳이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머리가 긴 생머리를 가진 어떤 여성분의 그 실루엣을 동생분이 보셨던 건데 그 동네에는 머리 긴 여성분이 없었고 그리고 아줌마라고 불릴 만한 40, 50대 정도의 여성분도 아빠 안 잔다님의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무슨 귀신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불투명한 유리창에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실루엣으로 또 나타나는 귀신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꼭 귀신들이 그렇게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릴 적에 살던 어떤 그 집에서 창문 밖에 그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의 머리가 보일 수 없는 좀 사람의 키를 한참 넘어서는 그런 높이의 창문이었는데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자면 창문 안과 창문 밖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양분화가 된 이승과 저승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는 길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실루엣을 봤다면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다가 계속 안아달랬다가 내려주면 울었다가 이 소리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또 이렇게 또 안고 촬영을 하고 하는데 이놈스키 아무튼 앞으로도 아마 다다를 안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날이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날이 너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나열이었습니다. 안녕.